앞서 보도와 같이 저장 강박 혹은 수집 증후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들의 주거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병우 대구시 주거복지센터장과 수집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질문에 앞서 아직 대구시 복지센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대구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종류가 워낙 많고 여기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상담을 하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내한테 적합한 다른 임대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체납 문제라든가 집수리 문제라든가 그다음 이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 주거복지센터나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아직 수집 증후군이란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도에서 본 것처럼 이 집안에 이것저것 쌓아두고 살아가시던데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흔히 이제 저장 강박증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네. 일종의 심리적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거를 장애 한 유형으로 좀 봐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적인 고물 수집과는 전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별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집안에 쌓아두거나 네. 버리기 어려워하고 그다음 이 저장하는 것에 심리적 위안을 느끼고 너무 많은 물건들이 또 쌓여서 일상적 주거 생활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그 일상적 주거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심리적 질환에 의한 장애의 한 유형이라고 바라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에서는 상담도 해주시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셔서 더 나은 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네, 이런 수집 증후군은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타납니다. 네. 한꺼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월과 함께 집안에 물건들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이렇게 악취와 그다음 각종 유해벌레들이 출몰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주변의 이웃들, 그다음 생활보호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인, 임대인이나 또는 보인인의 자발적 신고나 아니면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의해서 이렇게 주로 발견이 됩니다. 즉 이게 매우 느리게 발견이 되고 발견되더라도 그 저장 강박 증상 자체가 주변 이웃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잘 발견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집 증후군 사례가 늘어나는 게 사회적 단절 그리고 고립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립과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 또 지역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앞에서 네. 수집 증후군을 이렇게 저장 장애 한 유형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장애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다른 장애처럼 사회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절실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장 강박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쌓이고 이것을 치우는 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그 사회적 일탈 행위로만 규정하는 순간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저장 강박 증후군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있는지 우선은 조사해서 사회 밖으로 좀 그 지표들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을 주변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이것을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예산적
경제적인 지원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이제 심리적 질환을 장애로 좀 인정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과 같이 연계되는 사회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장강박증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생을 가거든요. 평생 계속된다고 보았을 때는 네. 그렇게 더더욱 법과 조례를 통해서 이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료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장치까지 가야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 문제,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아픔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아파트 공동체 운동을 펼치기도 하셨는데 이 공동체 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나 지자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죠. 요즘 예전과 다르게 이런 이제 심리적 질환에 의한 저장강박 증세가 과거에는 좀 그 나이가 드신 독거 노인분들이나 이런 노인층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요즘은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사회적 문제로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그냥 두게 되면 저장강박은 이렇게 생명까지 좀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쌓여 있는 물건들로 인해서 화재라든가 그다음 이제 안전의 문제, 그다음 이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서 나는 악취 문제, 그 악취로 인해서 이렇게 해로운 해충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건강과 생명까지 해칠 수도 있고 더더욱 이렇게 집안에 쌓여 있는 물건의 양만큼 사회적 담을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이분들이 가족과 또는 지역 사회로 좀 나올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대구시에서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의회에서나 좀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좀 장치까지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 저장 강박을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대구시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가장 가깝게는 동주민센터와 네. 그다음 주거복지센터 1차적으로 연락이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또는 대구시에서 마련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지역에 이제 많은 봉사 단체들과 네. 그다음 이제 관심과 봉사가 같이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물리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까지 정도밖에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치료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의 이웃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 대구시도 이와 필요한 예산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사회에서 적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